최재형 네.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 간에 어떻게 보면은 기싸움이라 할까? 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내민 네. 거예요. 좀 만납시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네. 하고 손을 뿌리쳤어요. 네. 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는 만나려고 할까요? 자기 급을 윤석열급으로 올리려는 거죠. 왜 둘이만 만나요? 네, 그럼 그렇지. 뭐 주자들 우리 같이 한번 네. 얼굴 좀 봅시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재형으로 볼 때는 입당한 지는 별로 안 되는 신입사원이지만 지지율은 국민의힘에서 1등이니까 또 홍준표 네, 그렇죠. 화냅니다. 거기도 네. 1등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최재형 내가 1등이니까 국민의힘에서 내가 1등이고 밖에서 1등. 밖에서는 윤석열 당신이 1등이니까 네. 우리 1등끼리 한번 영수회담을 한번 해보자 이 뜻이죠. 그러니까 최재형 자기 체급을 확 높여보려고 높이는 그러네. 거죠. 저 라이트급에서 그냥 헤비급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최재형의 지지율은 어차피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져올 건 없거든요. 예. 뭐 홍준표를 가져오겠습니까? 뭐 저 원희룡 걸 가져오겠습니까? 유승민 걸 가져오겠습니까? 그건 생활 수준으로 말하면은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은 그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지지율이 1% 2% 가져올 게 없으니까 윤석열 지지율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로섬이니까 윤석열한테 자꾸 도전장을 내는 거죠. 네. 근데 그거 하려면 조용히 오파를 내도 될 텐데 꼭 공개 서한으로 아니 거기다 전화는 안 오고 언론한테만 네. 우리 그러니까, 만나기로 이렇게 제안을 네. 언론에다가 네.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죠. 회동 제안문에다가 뭐 당한 파기 어수선하다. 예? 언론에서 개파 정치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다 하면서 뭐 우리가 합쳐서 해결하자 하니까 개파 정치 누가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네. 아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뭐 수는 아니겠지만 그 참모들이 참모들이죠. 네. 윤석열 요새 지금 40명 뭐 네. 어쩌고 저쩌고 개파 정치 하잖아. 그 개파 프레임을 확 씌우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재형 뭐 신입사원으로서는 약간 순진하고 그 공직자 냄새가 날 거로 봤는데 어제 이 한수는 상당히 좀 이 전략가 같은 어떻게 보면 노련한 정치인의 냄새가 좀 났다. 좀 이런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도 뭐 김명우 전 의원이라든가 뒤에서 이렇게 서포터는 드러나지 않은 그렇죠. 그런 고수 정치인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이 건으로 한번 그렇죠. 양강 체제를 국민한테도 보여주고 뭐 안 한다기도 손해 날 거 없잖아. 그렇죠. 저기 옹졸하구나 뭐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그 말 자체로 언론한테 프레이를 해갖고 나는 개파 정치 안 합니다. 그렇죠. 저쪽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오히려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신문에 윤석열하고 최재형하고 같이 얼굴이 나란히 났잖아요. 예. 그것만 해도 대성공이죠. 성공이죠. 예, 지금 최재형은 신문에 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언론의 관심을 끌면서 지금 인지도로 사람들이 최재형을 잘 몰라요. 모르죠. 예. 고려 시대 때 그 무신난 때 그 최 씨들 그 최 씨랑 지금 혼동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대권 후보라는 거를 자꾸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 본인은 아마 저 지금 오세훈이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네, 예. 당내에서 1등 하면서 예. 윤석열은 가급적 밖에 있으면서 가급적 못 들어게 못 했던 들어게 하면서 단일화를 할 때 네. 국민의힘이 단결해서 날 밀면 내가 된다. 예, 이런 오세훈 뭐 모델을 지금 그렇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야무진 꿈을 꿀 텐데 윤석열 지지율도 지금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하고 치열하게 2년간 싸워서 그 얻은 사실 지지도거든요. 그러니까 예. 단단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2년간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머리 피 터져가면서 싸운 거거든요. 추미애, 조국, 문재인 셋이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재형이가 저런 얕은 그 한수 갖고는 저걸 뭐 뒤집는다 이건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본인의 인지도만 좀 높이는 게 목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지금 일부 친문 딸랑이 언론들을 보면은 네. 친윤인의 반윤 프레임으로 네. 윤석열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윤석열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비윤은 될 수는 있죠. 그렇죠. 비윤. 그렇죠. 윤석열은 아니다. 그렇죠. 그게 반대는 아니죠. 더군다나 이 개파 프레임을 지금 씌고 있다면 예. 또 개파 정치자 살아났다 예. 하려고. 예. 근데 개파라는 것은 진짜 동교동계, 상도동계처럼 그렇죠. 자금도 다 걷어가지고 쫙 배분해주고 그렇죠. 공천도 하고 공천도 주고 자리도 주고 그렇죠. 뭐 그게 개파예요. 그 개파지. 아직 입당도 안 했고 정치 선언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무슨 개파예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무슨 돈을 걷어서 나눠줄 예. 겁니까? 무슨 자리를 줄 겁니까?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건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어차피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니까 지지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윤석열이 지지율이 쏙 빠져버려서 싹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전에 과거 상도동이나 그 개파들 보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끈끈하죠. 예. 예. 평생 전우죠. 수장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탁 뭉쳐있다. 그렇죠. 그게 개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요새 기자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만 나면은 침소봉대 갖고 막 쓰는데 반윤 뭐 비윤 뭐 친윤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정치 시작한 사람 때.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가 목소리를 사안에 대해서 뭐 높이 내고 하는 게 그 원인 중에 한 원인은 그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안 내요. 예. 억가를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아무 얘기도 이준석이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서로 네. 여당하고 야당이 까는 거 그만두자 그러고 앉아있죠. 네,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윤 후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무슨 계보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대선 주자들 후보들 지지율 합친 게 민주당에서는 50%가 넘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 다 합쳐봤자 1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대표가 지금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야당의 역할을 포기를 해본 거예요. 그렇죠. 송영길 만나서 뭐 저 김경수 그 대통령으로 관계 없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앉아 있잖아요. 바보 같은 놈이죠. 아니 저렇게 오늘 정진석 의원은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그렇게라고.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죠. 한마디가 아니라 집요하게 물고 그렇죠. 늘어져야죠. 김경수가 누구의 복심이고 누구의 측근이에요. 그러면- 문재인의 속된 말로 따까리 아니에요. 예. 따까리가 저렇게 형을 받고 드루킹 조작했다고 혐의로 들어갔는데 대법까지 확정됐는데 그 따까리의 두목이 누구예요? 문 씨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라. 이 얘기도 야당에서 못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이준석이도 저거 청와대 앞에 가서 그 정진석 어깨 두드려주고 같이 시위해야죠. 격려를 좀. 그게 야당이죠. 근데 헛소리나 정말- 하고 저 휴가 간다잖아요. 아니, 지금 다음 휴가 갈 주에. 때입니까? 네. 보통 사람들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고 다 어렵기 때문에 네. 휴가 간다는 말도 못 합니다. 근데- 그냥 조용히 갔다 오지. 당 대표가 무슨 일주일 정도 휴가를 어디 좋은 데 간다고 하고 그런 정신머리 없는 그런 그러니까. 당 대표가 정말 큰일이에요. 우리 때는 옛날에 기자들도 휴가 잘 안 갔습니다. 못 갔죠. 네. 뭔 일 터지면 어떻게 그럼요. 휴가 하다가도 달려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항상 오픈해놓고 예, 이 전화기 옆에서 쉬더라도 쉬고 뭐 그랬는데 이준석은 보니까 윤석열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못 오게 하려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윤석열 입당 무조건 8월이고 입당 없으면은 칼같이 징계한다. 그 무슨 어디 CBS 라디오인가 가서 네.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렇게 그게 무슨 말을 소리예요? 저렇게 천박하게 해서 그리고 또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뭐냐면 윤석열 캠프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이게 당 대표가 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너무 좀 가볍고 그 시정 잡배 같은 말을 해서 저는 참 진짜 대선 이준석이 걱정입니다. 전국의 가장 큰 리스트가 이준석이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빨리 사실 뭐 저희들도 과거 패널로서 이준석이를 봐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품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어요.
이 대표 경선 때도. 그러나 구도로 봐서는 또 국민의힘의 어떤 황골탈퇴된 모습이랄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데서는 이준석이가 낫겠다 해갖고 좀 응원도 했는데 지금 하는 꼴을 보면은 정말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이게 대선 망치겠다 그런 자꾸 느낌까지 들어요. 분열을 가고 반목을 조장하잖아요. 예. 저런 태도로 참 빨리 국민의힘이 저 대선 후보 체제로 빨리 이 변신하지 않고 이준석 체제로 계속 간다.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또 닥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면서 사실상 당을 접수하는 게 옳다. 네. 예. 뭐 언제 저 대선 후보 정해지는 것은 11월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자칫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당이 뭐 비대위 체제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빨리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최재형 윤석열 간의 얘기를 하다가 이준석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15명이나 됩니다만은 더 늘어날 것도 같아요. 많이도 나왔더라고요. 예. 유력 주자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 현역 의원들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사실상 세거든요. 그렇죠. 대세를 장악해야 하니까. 그래서 현역 의원 확보 경쟁이 뭐 만만치 않게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의원은 자기 선대위원장 이 후보 조경태 의원을 또 영입해갖고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렇게 하는데 홍준표 의원도 한 7, 8명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되겠죠. 뭐 당 대표도 했고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 나와서 그래도 한 24% 정도 그래도 득표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뭐 세력은 있다고 봐야죠.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번에 뭐 40여 명이 성명을 같이 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면은 지금 뭐 한 5, 60명은 넉넉히 되는 것 같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금 드러난 사람은 6명입니다만 또 좀 더 해서 한 10여 명 안팎인 것 같아요. 뭐 좀 다른 몇몇 후보들이 현역 의원들을 좀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다수들은 다 혈을 다진 자기 혼자입니다. 그렇죠. 예, 김태호, 뭐 박진다, 그렇죠. 그냥 뭐 그런 분들은 많은 분들은 아마 한번 출마 도전장을 냈다는데 의미가 있지. 그러겠죠. 뭐 어차피 저 예비 경선을 통해서 많이 갈라지겠죠. 뭐 인천의 안상수 전 의원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다 내년 또 지방선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 경기지사, 인천시장을 했으니까 한번 나가봐야지. 다 꿈이 있어요. 꿈꾸기 속에 있다고. 그렇죠. 지방지사들은 되게 그런 게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뭐 현역들도 서울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은 뭐가 부럽습니까? 부통령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막강한 뭐 힘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이 캠프 좌장 모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이 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한 발 앞선 것 같아요.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도 지난 4일에 회동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7일에 김종인 전 대표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는 거고 특히 2018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었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죠. 19일 날 종로구 자택으로 찾아가서 윤석열 전 총장은 또 거기서 와인을 그렇게 마시면서 6시간이나 담론을 했다고 그래요. 서로 뜻이 맞아가지고. 그 김병준 그 양반도 참 괜찮은 사람이죠. 정책 분야에서는 훌륭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치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안 풀렸죠. 지난번에 왜 촛불 집회할 때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야당 있고 할 때 그분을 사실 뭐 총리나 뭐 이렇게 해서 그때 좀
전권을 주고 좀 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었는데 그렇죠. 결국 그때 문재인 쪽에서 안 받아줬죠.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럴 때 친노지 친문은 아니다. 아니고 뭐 이래가지고 네. 문 쪽은 완전히 비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세종시도 출마했다가 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좀 안 풀린 케이스인데 그런 분도 뭐 지금 이 시대에 뭐 인재인 건 틀림없죠. 예, 그리고 아마 이런 정책 분야 또 국가 운영에 필요한 어떤 정책 방향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누가 야권의 후보가 되든 간에 자문을 받아야 할 만한 충분한 역량이 있는 분이죠. 그렇죠. 내각제로 나중에 바뀔 때는 얼마든지 총리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괜찮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19일 날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은 6시간이나 와인을 마시면서 자택에서 담소를 했는데 한 발 늦게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일 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하우스 카페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노무현 탈권력 탈권위 리더십이라는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 강연을 거기서 한 10분 정도 티타임을 했다고 합니다. 6시간과 10분간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면에서 또 윤석열 전 총장이 한 발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스킨십에서는 또 앞서고 또 뭐 6시간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주량으로 봐서는 와인 서너 병은 까지 않았을까? 거기 있는 집에 있는 와인 다 비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집에 대단한 주량이고 그 술 와인 하면서 이게 스킨십 하는 게 티타임 잠깐 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되죠. 6시간을 술 한 잔씩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면은 다 모든 얘기를 다 했고 아마 저도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여기도 몇 차례 오고 그랬습니다만 저하고도 뭐 교분이 아주 가까운 분이신데 정책이라든가 이런 얘기만 나오면 그냥 잘잘잘잘잘 막힘없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촛불 집회 이후에 저분 총리를 해서 전권을 주고 했으면 훨씬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새로운 정부도 들어설 수 있고 했는데 좀 아깝죠. 그분 그 기회를 안 줘가지고.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앞서는 있습니다만은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뭐 10% 두 자릿수 아직 지지율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까 역시 경선이라는 것은 서로 등등해갖고 그렇죠. 누가 이길 건가 그래야지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거티브도 적당히 필요한 거예요. 이재명, 이낙연 저렇게 싸우는 거 적당히는 싸울 필요가 있어요.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 얘기했잖아요. 2007년도에 박근혜, MB 죽고 살기로 싸웠는데 두 사람이 다 계속 집권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선은 좀 후끈해야 한다. 그래야 관심도 끌고 그런다. 그렇죠. 특히 또 이재명은 네거티브하게 거리가 좋잖아요. 여배우 김부선 계속 뭐 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빨리 두 자릿수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과 좀 등등하게 좀 싸움을 해서 국민들 이 관심을 좀 끌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한두 자릿수 뭐 이런 거 2% 3% 가지고 뭐 하면은 싸움이 안 되죠. 싸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싸움이 안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여권은 자꾸 파이가 커지고 야권 파이는 좀 작아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본선에 가면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그 경쟁, 네거티브 이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각 후보들의 그런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져 버리면은 본선에 가서는 그런 문제들은 뭐 상당히 톤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저쪽에서 네거티브 하려도 그거 다 나온 얘기를 왜 또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해명이 어느 정도 돼버리고 국민들도 이해가 가니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있다 가면은 본선에 가서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 저쪽에서 무슨 카드를 들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선 과정에서 다 까놓고 그게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네거티브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 너무 이제 과잉이 되면 그게 이제 문제지. 그러니까 인신 공격이 아니고 그렇죠. 뭐 상대방의 어떤 의혹이 있다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지금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간의 이 기싸움이 만만치 않게 벌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꼭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